자, 이번에 일반 전표 입력 테마학습 특별 회차죠. 특별 회차 주식회사 정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4월 8일 신축 공장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 자, 취득세 등 합계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죠. 자, 건물의 취득원가. 그 예전 과목은 건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뭐 밑에도 설명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1년분 200만 원은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전액 비용 제조 원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번 때 521번 보험료를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장 건물이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이제 건물 500번 때 그죠? 취득세는 건물로 처리하면 되고 화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분계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분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계 보시면, 자, 요것은 차변의 건물, 그죠? 건물이 금액이 300만 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그죠? 그냥 보험료가 아니라 이거에 제조 경비 쪽 보험료예요. 제조 경비 쪽이 200만 원이 돼서 대변에 보통 예금이 500만 원인데 그냥 네모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겠고요. 자,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가보면 4월 12일 문제입니다. 자, 4월 12일. 구매하고 보관 중인 원재료 48만 원이 자, 제조 공장 건물에 수선을 사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48만 원을 자, 수선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수선은 현상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수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봐도 수익적 지출이란 얘기인데, 자, 키워드 될 만한 내용들을 밑줄을 쳐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타겟형 대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원재료가 다른 용도로 쓰였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원재료가 대변에 가야 되겠죠. 48만 원. 그 다음에 수선을 위해 사용했다. 일상적인 수선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선비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뭐 그 공장 건물의 자본적 지출일 경우에는 이제 건물로 분개하시면 되겠고, 그죠? 뭐 같은 금액 4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요가 8번이 들어가는 거죠. 본래 계정, 그러니까 원재료가 원재료비가 됐다가, 그쵸, 뭐 제공품이 됐다가 제품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예, 그죠?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그죠? 다른 계정, 삐딱선을 탄 거죠.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4월 25일 생산부 직원, 뭔가 500번째 냄새가 나는데 내용을 쭉 봐야 돼요. 최말단 씨가 퇴직을 했대요. 퇴직금 590만 원을 줬는데 원천징수세액,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면 이것은 예수금이라고 하죠.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퇴직연금 가입 안 해도 뭐 그런 건 상관없고, 퇴직급여 계정을 모두 그러니까 관련된 조회한 후 입력을 한대요. 그러면 학교자립산표를 4월 25일 날짜로 이제 조회를 해봐야 돼요. 4월 25일 날짜 12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퇴직이라고 검색해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보입니다. 이쪽 확인해보니까 8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800만 원. 자, 그러면 좀 줄 돈은 590이니까 뭐 넉넉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뭐 이건 바로 분계를 해보면, 자, 분계를 한번 해보면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넉넉하게 있으니까 590을 다 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 이제 16만 5천 원인데 이게 예수금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금이 얼마? 16만 5천 원.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급하면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고, 차감한 후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나간 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아유,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목이 좀 가라앉았는데, 예. 자, 무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자, 합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합시다. 자, 일신산기에 대한 외상매출금 450만원과 지급보험 250만원 상계 처리하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외상매출금 450만원과 그 다음 지급보험은 상계 처리하고라는 말이 있죠. 일신상기에 대한 내용이 줄 돈과 받을 돈인데 이거 서로 상계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받을 돈이 일단은 상계 처리가 되니까 450만 원이 이제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지급보험이니까 이제 줄 돈이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250만 원. 자, 그럼 남은 돈이 200 정도가 남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자,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타임 발행 당좌수표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분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거래처는
모두 일신상기가 되기 때문에 일신상기, 일신상기 거래처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거래처 명진상사에 자 6개월 만기로 1억 원을 대여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이제 이건 단기 대여금이 되겠는데, 자 계속 가보면 4,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대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제 4,500원 빌려주는 거고, 나머지 5,500원 외상매출금을 얘가 이제 안 갚을 것 같으니까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분기를 한번 표현해 보면요. 자 봅시다. 일단 돈을 빌려줬으니까 단기 대여금입니다. 차변의 단기 대여금. 자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 자 그 다음에 4,5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4,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전환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외상매출금이 단기대여금이 됐다는 얘기니까 외상매출금을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이쪽에 걸어줘야 되겠죠. 명진상사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자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당사의 내 공장을 좀 땅이 남나봐요. 건물이 남나봐요. 면적이. 토부한테 임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공장을 빌려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뭘 받습니까?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을 받는데, 이 중에 500만 원은 토부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토부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라는 얘기는 이건 현금이라는 뜻이죠. 타임 발행 당좌수표.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하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걸. 자, 우선, 자,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계정 과목은 내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부채예요. 나갈 때 줘야 되니까 2천만 원. 자, 부채로 잡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토부발행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요것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500만 원을 분기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월말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받을 돈 미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래처는 일단 여기 걸고 어디가 되겠습니까? 주식회사 톱으로다가 걸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분기도 얼추 했으니까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가죠.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전표 입력을 나와라. 예,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일단 4월 8일부터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건물이 이제 요 금액이 이제 300만 원 돼 있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하기로 했었죠. 보험료 200이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4월 10일 문제를 보면은 원재료를 수선비를 썼다는 거니까 일단은 원재료가 나가고요. 뭐 차대변 어느 건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거 8번 걸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48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수선비로 썼다고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25일 보시면 퇴직금. 자, 아까 우리 퇴직금의 충당분체가 넉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90만 원 다 털어주고, 자, 예수금 16만 5천 원이었었죠. 16만 5천 원 털어주고 나머지가 보통 예금 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월 30일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30일 외상매출금 지급범 상계 처리했다고 되니까 외상매출금 먼저 없애겠습니다. 일신산기죠. 일신산기. 자, 금액은 450만원, 지급범은 252번. 그러니까 플러스 엔터 치면 이제 거래처 따라오죠.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250만원 지급범 털어주고요. 나머지는 타임 발행 당좌수표 101번 현금이 되겠습니다. 5월 5일을 볼게요. 5월 5일 명진상사에 6개월 만기로 대여를 하기로 했대요. 자, 그럼 차변에 114가 단기 대여금이에요. 명진상사 금액 1억 원 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빌려준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제 보통예금에서 4,500을 주고요. 나머지는 제가 명진상사에서 받을 돈이 있었나봐요. 내가 이거를 외상매출금하고 까기로 하였다, 뭐 이런 거죠. 예, 외상매출금을 단기대여금을 전환했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외상매출금 없애고 단기대여금 그만큼 늘려준다,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일 문제를 갈게요. 6번 문제죠. 자, 이것도 임대보증금 먼저 갈까요? 임대하고 검색해보시면 임대보증금 바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거래처를 걸어줘야 돼요. 토브 거래처 걸어주시고, 금액은 2천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받을 때 토부 발행 당좌수표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500만원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미수금. 자, 이것도 412번 그냥 번호 치시면 되죠. 15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회사 변경 눌러서 자, 하늘테크로 갈게요. 자, 하늘테크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갈게요. 자,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 직원 관리직이 3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생산직 70명. 왠지 7대3 딱 보이죠? 독감 예방접종을 했대요. 독감 예방접종은 복리후생비에 속합니다. 3명 병원에 실시하고 접종 비용 500만원을 사업용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별거 아니고요.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긁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비율을 좀 나눠야 되겠죠? 7대3이니까 자, 비율을 나누는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카드 결제한 것부터 먼저 할까요? 쉬우니까. 미지급금 500만원. 근데 이게 어디로 나간 겁니까? 그죠? 카드사가 어딥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죠. 거래처는 이제 국민카드가 되겠죠. 제가 일부러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3명 병원이 아닌 거를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관리직 30명, 70명인데 이제 이 500만원에 30%에 70%니까 5, 35. 자, 이게 이제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는 150만원이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뭐 계산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만 350만원의 복리후생비는 누구의 것입니까? 제조 경비 쪽의 것이겠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15년도, 지금 이제 16년도니까 15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라는 얘기는 작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됐다는 얘기인데, 대손 충당금과 이미 상계 처리했다. 뭐 대손 충당금 상계 처리했다. 뭐 대손 상각비 처리 다 좋습니다. 전기 대손이죠. 근데 이 전기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55만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돼 있고, 대손세금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문제상으로 내용만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이것은 전기 대손 단기 회수에 관련되어 있는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바로 쓸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분개를 해드리면, 자, 일단 이 내용의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대손이, 이 전기 대손이 단기 회수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에 대손 났던 게 단기에 만약에 이제 회수가 되었었다면 이것은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무조건 대변 대손 충당금 이거예요. 자, 제 말이 뻥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자, 분개를 해서 일단 보면요. 그래서 분개를 여기서 바로 해드리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고요. 55만원만큼 늘어나요. 55만원만큼이 늘어나게 되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이제 외상 매출금, 외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코드가 109번이 되겠습니다. 108번이 외상 매출금인데 109번이 다음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요.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거 네모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손세액을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손세액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뭐 별도의 좀 다른 조치가 필요해요. 만약에 대손세액이다, 이제 55만원 안에 이게 얘를 가정을 해보면요, 50만원이 공급가액이었고 5만원 대손 처리를 한 거래였다라고 한다면 분개가 조금 틀려집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대손 충당금은 50만원만 인식을 하고요, 외상 매출금, 나머지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5만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 금액은 달라지는 건 없는데, 대손 충당금이 55만원이나 이게 대손세액 고려하지 않을 때 만약에 이 중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공급가액이 50만원이고 부가세가 5만원이라서 대손세액 공제를 이미 받은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판서한 내용처럼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번을 볼게요. 단기 매매를 목적, 뭔가 느낌이 나오죠. 단기 매매 증권이란 느낌이 확 나죠. 서초의 주식을 한 주당 2만원에 100주를 매입하였다. 2만원에 100주를 매입하였다면 200만원이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자, 이제 매입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매입 수수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매입 가격 1%라고 합니다. 그럼 200만원 1%는 2만원 되겠죠. 매입 관련 대금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매입 수수료 영업의 비용이 하나, 이렇게 힌트를 다 줬어요. 그럼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차변에 자, 단기 매매 증권이 200. 자,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 근데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인데 984번일 거야. 아마 이게 영업의 비용. 여기 금액이 얼마냐? 1%니까 2만원. 대변에 현금은 그냥 202만원이긴 한데 그냥 네모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3월 2일 문제네요. 4번.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일로 만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해약을 했대요. 만기가 되어 해약을 했다라면 이제 더 이상 정기예금이 아닌 거니까 대변에 정기예금에 가야 되는데, 모두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딱 봐도 이제 기본적인 분계는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원천징수액이 나와요. 아까도 우리 원천징수액을 공부했었는데,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일단 정기예금은 대변에 없어집니다. 정기예금이 5천만 원이 대변에 없어지고요. 모두 당자예금 계좌 입금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들어온 게 차감지급액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자예금 먼저 입력할까요? 분개를 할까요? 당자예금은 5,338만 4천 원이요. 근데 5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어떻게 더 들어옵니까? 뭐예요? 이자 수익이 있었던 거죠. 이자 수익은 400이었다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법인 원천징수액이 뭐냐? 61만 6천 원만 딱 남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선납세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이론 정리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론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요. 원천징수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자, 세금 등을 떼면 이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돈 주면서 내가 세금을 떼면 예수금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번엔 소득을 받는 거예요.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지금 이자 같은 경우가 소득이 됐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자, 원천징수를 당했죠. 내가 지금 세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결국에는 세금 등을 세금을 떼끼면 이것은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게 됐으니까 이것은 선납세금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납세금 개정 과목을 썼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가보고요. 5번. 태성산업과 공장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번에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들어오겠고 300만 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주 노멀한 문제죠. 자, 그냥 여기서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차변에 임차보증금 금액은 1,0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끊어 주시면 되겠고요. 300만 원 현금 지급하고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 300.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대요. 당좌, 예금, 네모.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여기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나 태성산업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4월 15일로 가죠.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해서 완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사대금이 1억 원 중에서 60%는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이거 소금은 안 돼요. 이거 미지급금입니다.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약간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닙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건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왠지 이제 건설 중인 자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풀 때는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건물입니다. 건물이고요. 자, 그래서 분계는 그냥 간단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그냥 차변에 건물, 그 다음에 금액은 이제 1억 원이 들어오는 거죠. 1억 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고요. 60%는 6개월 만기, 그러니까 1억 원에 60%는 6천만 원 되겠죠. 이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이 이제 6천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뭐 보나마나 4천이긴 한데 네모칸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거래처가 걸어되겠죠. 어디에? 한국건설에 거래처가 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 분기를 또 풀어봤고요. 입력 쭉 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력. 자, 입력 들어가 보죠. 일반 전표 입력. 자, 하늘테크 맞죠? 회사 틀린지 맞는지 꼭 봐야 돼요. 그죠? 자, 이거 전 직원의 그죠? 관리, 요거죠. 그 관리직 30명 이거 나누는 거였었죠. 자, 2월 9일 날 일단 나간 거 먼저 한다 그랬죠. 자, 미지급금, 그 다음에 국민카드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는 150만원, 나머지가 500분대 복리후생비 35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2월 15일 갑니다. 2월 15일은 전기 대손 단기 회수는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 그랬죠. 109번 대손 충당금 55만원, 차변에 보통 예금 55만원.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부가세 예수금 이제 고려하는 게 대손세 공제를 고려했다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월 24일 볼게요. 24일을 보시면 단기 매매 목적, 자,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107 단기 매매 증권 하고 200만원이겠죠. 2만원에 100주니까 그다음에 매입 수수료는 984번 수수료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만원, 나머지는 모두 현금 지급,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전산회계 2급 스타일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3월 2일 문제 보시면, 자, 요거는 정기예금이 만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대변에. 자, 정기라고 눌러주시고, 정기예금 있어요. 105번 정기예금. 뭐, 거래처 안 걸어 상관없습니다. 이건. 5천만원.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돈이, 그죠? 이제, 저기였었죠? 당좌예금 계좌 입금된 거. 이게 5천만원이라 53384-000.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자 수익은 아까 400이었고요. 나머지가 뭐예요? 선납 세금이 되겠죠? 61만 6천원이 선납 세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대한 분개인데, 이게 3월 10일이죠? 임대차 계약 임차보증금입니다. 차변에 임차라고 검색하시면 임차보증금 나오고, 거래처 걸어준다 그랬죠? 태성산업 걸어주시고, 금액은 1,000만원. 이 중에 300만원 현금 지급이니까 이제 101번 300만원 현금 지급,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하였다 700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분기에는 4월 15일 달이 바뀌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3월 2일, 3월 10일, 3월 15일 이렇게 한다고요. 4월 15일이요. 그 날짜를 하나씩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계격파하는 게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실수를 줄인 쪽으로 하시고요. 자, 한국건설의 공장 증축, 이 건물이죠. 건물이었어요. 아까 건물 1억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0%는 이게 이제 어음인데 어음이 아니라 했죠. 그 다음에 한국건설 미지급금, 이건 6천만 원. 나머지는 당좌수표. 참 이번 출제 경향은 출제자님께서 당좌수표를 너무 좋아하세요. 대변의 당좌수표가 되게 많죠. 지금 한 3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다 해봤고요. 자, 2회분 정도 했고요. 성공전자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